예, 8월 26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을 좀 안 드리고 좀 일요일 날 했는데요. 뭐 자료나 이런 거 레포트 자료나 아니면 링크 사이트 같은 것들은 여기 블로그에 지금 올려드리니까요. 예, 블로그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잠깐 언급할 거는 그 테슬라 상패 취소라는 소식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보면 25일 날 좀 뉴스가 올라온 건데요. 머스크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많은 주주가 비상장 전환 후에도 테슬라의 주주로 남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서 비상장 전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원본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 일단은 뭐 25일 날 아침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마켓워치 뉴스고요. 테슬라 as will remains a public company 공개 회사로 남아 있겠다. 머스크 announced late Friday night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테슬라가 그 금요일 날 장마감에는 살짝 플러스로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 날짜하고 이런 내용들을 잠깐 좀 찾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진위 여부하고 이게 나온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된 건지를 좀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장 마감 후에 블로그에다 좀 올린 부분으로 좀 소식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금요일 날 미국 테슬라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뉴스라서 이거는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어떻게 관련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뉴스는 폼페이오 4차 방북 취소, 그래서 트럼프 중국 무역 문제 해결 후 재추진. 근데 보면 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뒤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엔 자꾸 중국이 개입을 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좀 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남북 경협주한테는 좀 살짝 뭐 좀 뭔가 딜레이되는 느낌이라서 좀 그럴 수는 있어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단판을 좀 짓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시장 흐름에는 그다지 나쁜 소식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중국 관영 매체 뜬금없이 금환령 해제한 베이징 한국 단체 관광 재금지라는 기사가 좀 또 올라왔는데요. 근데 보면 마지막 기사에 보면 베이징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한국행 관광이 다시 중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그렇게까지 보도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사드를 핑계로 한국을 계속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네요. 그리고 뉴스 지금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하반기 환율 경기 변수되나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4월하고 10월 이렇게 두 번 발표를 되죠. 그래서 지금 8월 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긴 했는데 10월 발표되는 그 환율 보고서 부분으로 조금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근데 환율에 관한 얘기들은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때 한번 언제 이게 로이터 통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각국 환율 정황을 조사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환율 조작국 관철 대상국을 지정한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통 심층 분석 대상국, 보통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결론은 중국한테 그 환율을 좀 조치를 좀 하라는 압박인데 지금 아까 위에서 올려드렸던 내용 부분하고 폼페이오 4차 방북 취소 부분하고 환율 보고서 지금 환율에 대한 압박으로 좀 미국이 중국을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푸시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좀 올라온 자리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잠깐 보면요. 뭐 금요일날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88%, 코스피는 0.46%,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은 거의 800%, 798.23
800 근처까지 왔고요. 그래서 매물대를 살짝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소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물 부분을 800에서 820 부분을 좀 올렸고요. 지지 부분은 좀 지지들 좀 올려서 790 지지 확인. 코스피는 2300 부근 위로. 지금 코스닥은 지금 양봉 흐름인데 아직 코스피는 월봉 시가가 2300일이죠. 예. 그래서 음봉인데 지금 월봉 시가 부분 살짝 단기 매물 출혈될 수 있으니까 지수 흐름상으로는 그렇고요. 지지대는 2285로 살짝 올렸습니다. 국내나 아시아 증시가 좀 오른 반면에 중국 지수는 조금 혼조 마감했는데요. 아직 지수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 같아요. 이런 코멘트들이 있고요. 잠깐 일정을 잠깐 보면요. 여기저기 IR 하는 데가 참 많네요. 하나 코퍼레이트 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월요일날 크게 이슈가 될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다음 달에도 ECB 통화정책회의 부분이 좀 이게 지금 13일날 있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고 좀 겹쳤는데 이건 어차피 현지 시간이니까 좀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조금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녁 8시에 ECB 프라이트 이사가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로존 인플레이션 수준하고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언급을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좀 나오면 참고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금요일 마감했던 것들 다우존스 나스닥 상승 좋게 좀 마감을 했고요.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에 대한 부분으로 좀 비둘기적인 부분으로 좀 증시가 좀 많이 좀 올라왔고요.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미국 달러 지수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좀 많이 좀 내려왔고요. 1114.540까지 내려왔네요. 자, 일단은 기대감을 안고 월요일날 좀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외인의 매매 동향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료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것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잘 쉬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